It's my life.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창 교수의 K-New Life. 이번 주는 전기차, 우리 좀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 교수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우리 한세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았듯이 전기공학과에서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경북대 연주는 이제 딱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스피노프 회사를 하나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실제 좀 상용화하고 서로 이렇게 실험 데이터를 공유한다든지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만든 회사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가지고 하는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실제 그 데이터를 좀 취득하거나 필드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들을 회사에서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전공은 소프트웨어 쪽을 했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일을 오래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배터리라는 걸 좀 접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좀 늦가기로 공부를 했어요.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백그라운드가 이런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쪽 관련된 IT 관련된 기반 기술이 있고, 배터리라는 도메인을 경험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게 됐어요. 그게 그때 당시만 해도 생소했었는데 전기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어떤 제어, 지금은 이제 좀 현실화가 됐죠. V2G라고 보통 전기 자동차들을 제어해서 IT 기술로 그 배터리들을 응용해서 전력 계통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제 박사 테마로 하게 되었고, 그게 2년이 돼서 지금은 전기공학과에 안착을 하고 관련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렇게 좀 전통적인 전기라기보다 좀 더 이제 IT와 인공지능 같은 게 좀 응용된 배터리 도메인 그리고 전력 도메인에서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좀 정체성이 모호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IT 기반하고 또 뭐 전기 배터리 이렇게 같이 융합하는 부분이 아마 지금 전기차 배터리가 가장 접점인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정말 뜨거웠었는데 기후적으로도 뜨거웠지만 또 전기차 이슈로 되게 뜨거웠지 않았습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또 화재 문제 때문에 심각했었는데 1차 전지는 뭐고 3차 전지는 뭘까? 또 전기차 그럼 하이브리드 차에는 배터리가 없나? 왜 하이브리드 차에서는 또 화재 얘기가 안 나올까? 뭐 또 차가 달리다가 불은 안 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서 한번 교수님 이쪽 전문가시니까 오늘 모시게 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에서 보시기에 효율성 측면, 안정성 측면에서 많이 연구를 하셨으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안정성이라는 거를 자동차 본연의 어떤 드라이빙 좀 관련된 걸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사람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가 훨씬 안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라는 무거운 물체를 바닥에 하부에 깔고 있다 보니까 주행 안정성이 일단 뛰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좋은 차들 무게가 아래로 가듯이. 그리고 이제 휠 베이스도 조금 더 길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주행 성능도 주행감 같은 것도 전기차가 좋고, 그럼 승차감이 훨씬 더 좋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캐스퍼 같은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와 전기차가 같이 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캐스퍼 최근에 나온 소형 전기차인데 여기 이제 내연기관 버전도 있고 전기차 버전도 있거든요. 두 가지 버전이 같이. 근데 전기차 버전이 압도적으로 어떤 주행 성능도 그렇고요, 주행감도 그렇고 좋다는 편이죠. 저도 실제로 타봐도 그렇고.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내연기관차 뭐 이제 보통 앞쪽에 있지 않습니까, 엔진이? 그러면 주 동력인 전기 배터리 전기차는 어디에 있나요? 전기 모터의 위치는 뭐 앞일 수도 있고 뒤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차량 제조사마다 약간씩 컨셉이 다르긴 한데 보통은 이제 구동축에 가깝게 배치하는 경우들이 많고, 사실 이제 모터가 차지하는 무게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크지가 않다 보니까 그게 별로 이제 내연기관처럼 중요하진 않아요. 내연기관에는 파워트레인 자체가 무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배터리 전기차에서는 배터리가 상당 부분, 대부분의 무게를 차지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가 하부에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전반 그 차체 전반적으로 그렇죠. 밑에 다 그러니까 하부를 어떻게 보면은 바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모터가 어디에 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행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모터 역할하는 건 어차피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는 차체 전반에 다 이렇게 분산돼서. 그렇죠. 무게적으로 배터리가 워낙에 무겁다 보니까 모터의 무게가 주행에 영향을 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화재 걸로 또 얘기가 연결될 것 같은데 스프링클러를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출연한 방송 보니까. 근데 그럼 배터리가 밑에 있으면 어렵죠. 밑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소방대원들을 놓으면 아래쪽에 관창을 넣고요.
네. 아래에서 하부 주수를 하는 형식으로 소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 시스템들이 최근에 이제 솔루션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 아니면 어떤 건물 같은 데도 주차면 자체에 그런 하부 주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최근에 이제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네. 아직은 이제 좀 초기 제품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하부 주수가 상대적으로 효과가 좋다 보니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가 불을 끄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스프링클러가 동작을 하면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화재를 좀 지연시켜서 본격적인 소방대가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죠. 아, 더 이상 이제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죠. 하는 역할인 것이지 전기차 자체가 꺼지지는 않아요. 불이. 그러면 그 이제 아까 전기차가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뭐 통계나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주행적으로요? 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주행은 워낙에 좀 감성적인 면이 많다 보니까 네. 뭔가 계량화해서 이걸 다 통계화하기는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화재건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도 내연기관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죠. 사실은 내연기관이 화재 건수는 인도는 그렇습니다. 건수야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고요. 대수가 원체 많으니까. 네. 비율로 보더라도 내연기관이 사실 이제 전기차보다 이걸 사실 높다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 게 이게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네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전기차 그게 언론의 뉴스에 자꾸 보도되다 보니까 전기차가 더 화재에 취약한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통계도 우리나라 통계인데요. 네. 만 대당 한 대 정도 대략. 그것도 사실 경유차냐 휘발유 차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고요. 네. 하이브리드냐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냐 순수 EV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아직 이제 EV 쪽은 그렇게 막 통계를 일반화시킬 만큼 대수가 많지가 않은 것도 있고 국가별로도 미국에서 그 오토 인슈어런스라고 하는 보험사에서 집계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는 내연기관차 화재가 뭐 작게는 150대 많게는 한 300대 만 대당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통계가 잡혀 있어요. 거꾸로. 그리고 전기차는 오히려 만 대당 한 뭐 0.25대 이런 식으로 잡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훨씬 적게 2.5대 이렇게 잡혀 있어서 우리나라 통계랑은 사뭇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환경적인 요소도 있을 거고 집계 방식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뭔가 내연기관보다 더 위험하거나 화재 빈도가 높거나 그렇지는 않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그 자동차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뭔가 새로운 기술이나 항상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들이 좀 항상 초기에 경계하는 과대 포장하는 그런 면들이 좀 이 전기차 배터리가 더 위험하다, 화재가 더 취약하다 이런 어떤 오해를 가져온 측면도 분명히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신기술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신기술이 나오면 항상 그런 저항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성 존재, 기성 세대나 기성 조직들이 신기술에 대한 반발을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없지 못할 해프닝들도 많았고요. 많이들 사례로 드십니다만 예전에 그 레드 플래그라고 하는 그런 사례 한번 그 레드 플래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처음 자동차라는 게 등장했을 때 마차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부들이 그때 엄청 반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로비를 했겠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법을 제정해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앞에 사람이 반드시 깃발을 들고 이렇게 인도를 하게 해라. 그럼 자동차를 사실 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보다 늦게 달려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웃지 못할 법도 있었고 물론 뭐 폐지가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잠깐 사이에 자동차 산업이 영국이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독일에 뒤처지고 막 그렇게 됐던 계기라고 저도 어떤 책에서 이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극단 사례일 수도 있는데 최근의 사례로 오히려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빨리 좀 따라잡아야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정부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된다든지 해서 중요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뒤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밍 싸움인데 정책적으로 그러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아무래도 전기차 이슈인데 진짜 달리는 주행 중에는 화재가 발생? 아니요, 주행 중에 나죠. 주행 중에도 나고요. 다만 이제 화재 메커니즘을 좀 봐야 되는. 내연기관은 화재 자체가 여러 가지 기계적인 장치들에서 발생하는 발화원이 많다 보니까 주행 중에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런 기계적인 장치가 상대적으로 적고 발화원인 배터리는 가만히 있을 때 기계적인 어떤 외부적인 심한 충격이 있지 않은 한은 그 자체로 불이 나진 않아요. 불이 난다는 건 내부에서 불이 날 만한 단락 쇼트라는 게 있다니. 주행 중에는 외부적인 충격이 불이 날 만한 충격이 있지는 않으니까 어디를 들이받아서 외부적으로 단락이 일어나는 경우는 불이 날 수 있죠. 주행 중에 불이 난다는 거는 외부적인 충격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불이 나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날 수 있는 건 배터리 내부 단락이거든요. 그 내부 단락은 사실 충전할 때 주로 이렇게 내부 단락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충전 중에 내부 단락을 일으킬 만한 그런 부산물, 덴드라이트라고 보통 이런 덴드라이트가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양극과 극극을 이어주는
단락 일으키게 되고요. 전기가 발생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응급 양극이 이게 같이 만나야 전기가 일어나는 건데 네. 단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밖에서 전선을 통해서 모터를 경유해서 배터리 셀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안에서 일어나는 건 사고인 거예요. 그게 이제 화재나 네. 이런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도 모터라는 걸 거쳐서 네. 정상적인 제어가 되면서 적정한 전류가 흐르면 우리가 그걸 동력원으로 쓰는 거고요. 그럼 배터리 셀 안에 응급 소재, 양극 소재는 다 들어가 있고 분리막이라는 걸로 이게 못 만나게 돼 있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이게 만나버린다. 네. 그러면 이제 내부 단락. 그럼 그 안에 내부적인 알 수 없는 요인에서 만나서 그게 막 부딪히면서 화재가 알 수 없는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덴드라이트라는 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안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 만난 걸 통해서 전류가 흘러요. 예. 근데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전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부하가 없이 흐르는 전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면서 뜨거워져요. 그럼 그게 분리막의 문제? 분리막의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분리막을 찍고 만나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분리막이 뭐 약해서 그랬다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덴드라이트라는 부산물이 생기는 거죠. 덴드라이트가 그게 부산물인 거고. 그렇지. 그 부산물이 우리가 사람도 왜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부산물이 생기잖아요. 각질도 생기고 네. 그 다음에 그 세포도 증식을 하고 네. 죽은 세포가 탈락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그 부산물 중에 다른 건 괜찮은데 암이라는 부산물이 생기는 거는 안 되잖아요. 네. 이 배터리 세포 변형을 일으키니까. 이 배터리도 다른 부산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원래. 근데 그런 거는 위험하진 않아. 음. 그냥 수명을 좀 줄어들게 할 수는 있지만 네. 위험하진 않은데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애는 한번 생기면 그게 자라서 분리막을 찍고 반대까지 도달하는 그냥 암세포 같이 사람으로 치면 그렇게 되는. 그게 전기차가 앞으로 배터리를 쓰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또 예. 교수님도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는. 저는 이제 그거를 진단하는 진단하고 그럼 의사 역할을 하시는 그런 셈이죠. 예, 그 스피노프가 하는 게 이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BMS라고 하는 그와 관련된 회사 그런 거. BMS 뭐 어떤 걸 하시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BMS는 말 그대로 배터리를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배터리를 매니지먼트 한다는 거는 어떤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찾기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상이 아니더라도 이 배터리의 상태를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주행 가능한 뭐 에너지가 얼마나 있느냐, 지금 상태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계속 트래킹하는 장치인데요. 이게 이제 로컬에 달려 있고 이걸 통해서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을 다 합니다. 제어를 해요. 로컬에 달려 있다는 말씀은 차에 달려 있다는 차의 내부에. 예, 배터리 팩과 함께 항상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이 BMS만으로도 관리가 됐었는데 전기차나 ESS 같은 시스템이 좀 대형화되면서 배터리 셀이 이제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BMS만으로 하기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생긴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이 있지만 실손보험 따로 들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유가 아주 딱딱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럼 추가적인 뭔가 실손보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회사 운영 네. 창업하신 회사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현대자동차 안에서 일을 하는 조직이면 BMS를 고도화하면 하는데 집중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BMS를 좀 더 고도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거는 그거대로 해야 되고요. BMS를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BMS는 당연히 BMS대로 계속 끊임없이 고도화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MS가 그 고도화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조금 비유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번역기, 챗GPT나 네. 아니면 요즘에 번역 기능도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음성 인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 아주 유용하잖아요. 네. 아주 잘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사실은 한 20년 전부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20년 전에는 애니콜이라는 옛날 그 벽돌 폰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그 기능이.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고도화시키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지만 한계가 좀 명확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클라우드로 가서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처리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좀 유용해진 거죠. 그럼 결국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가 어느 경향성을 보면 이게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그런 것들을 알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 거죠.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는.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소프트웨어 IT를 이제 접목시킨 그 그렇죠. 부분으로 하기도 하시고 창업도 하시고 또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세 가지를 교수로서 또 가장 이상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네, 뭐 앞으로도 잘해야죠. 네. It's my